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학생회장님 정말 오랜만에 네, 뵙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프라인에서 또 학생들을 또 만나는 자리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게 네. 또 일정을 조율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또 학생들 만났지만 또 면사포는 좀 참여하지 못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면사포를 어떻게 되고 있을까 항상 기대하고 좀 있었습니다. 네, 네네. 방학 동안에도 우리 취준생분들을 위해서 맞습니다. 네, 네네. 바쁘게 활동하셨군요. 네네. 우리 삼촌은요? 저한테도 물어봐 네. 주시는 네. 거예요? 감사드려요. 예상하지 못했지만. 저는 뭐 역시 강의하러 다니고 있었고요. 네. 책 한 권을 좀 요즘 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 꼰대 입장에서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얘기, 서차혁명 시대에 당부하고 싶은 얘기를 좀 쓰고 있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곧 나옵니다. 네, 다들 바쁘게 지내시고 있는데 이 얘기하면 저만 논 것 같지만 저도 틈틈이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아, 네네. 네, 혹시 품위 있는 그녀라고 네. 네,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 그냥 지나가다 본 것 같은데. 그렇군요. 저는 김이- 좀 드라마를 좀 잘 보는 편이라서 그냥 채널 이렇게 돌리다가 김현수 씨 딱 나오게 되면 한번 멈춰서 다시 한번 채널 보고 김현수 씨 지나가면 다시 딴 데 돌리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아름아름 좀 봤던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네네. 김희선 씨가 나오는 걸 알고 계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 드라마를 보면 네. 전직 승무원 출신이었는데 지금 재벌가 며느리로 나오거든요. 네네네. 제목처럼 참 품위 있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참 품위 있게 나이가 들어가고 싶네요. 이미 품위 있게 늙어가고 계세요. 늙어가고 있다고요? 네. 삼촌? 네. 저한테 왜 이러시죠? 아니 뭐 있는 그대로 이러다가 보통 두 분이 정이 드는 거니까 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 들고 싶습니다. 네. 정말 미운 정이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아, 미운데 참 미워할 수 없는 네. 우리 삼촌. 그게 제 매력입니다. 네, 오늘은요. 네. 오늘은 저희 대화 속에서 직무 정보가 숨어 있었습니다. 네. 너무 좀 뻔한 것 같은데 설마 우리가 재벌을 컨설팅하는 건 아니겠죠? 네. 재벌 컨설팅 재밌을 것 같은데요. 추진 한번? 재벌이 아니라서 컨설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저로서는 참 어려울 네. 것 같고요. 네네. 학생 회장님이 눈치를 채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아시아나 항공의 네. 캐빈 승무원을 지원하는 네네. 친구가 지금 오늘 출연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면사포에서는 몇 번 나왔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평정심을 좀 유지하고 싶지만 그래도 아시아나항공에 지원한다 그러면 왠지 흥분되고 떨리고. 그렇죠. 그런 설렘을 가득 안고 오늘도 잘 해주실 거죠? 네. 그럼 간단하게 네.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서 설명을 네.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아시아나항공 지원자 나왔을 때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나 혼자. 근데 저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시아나항공에서 지난번에 봤거든요. 그런데 네. 과도한 욕심을 너무 부린 것 같아서 오늘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못 보셨거나 또 새롭게 그 면사포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정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88년도에 제2의 민항으로 설립이 됐죠. 그래서 저는 인사팀에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여러 항공사 많이 생겼어요. 얼마 전에 또 뭐 양양 뭐 이런 네, 맞습니다. 항공사도 강원도 네. 기반으로 생겼는데 네. 아시아나항공 인기 여전히 뭐 대단하죠.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삼촌이 퇴사한 이후로 인기가 쑥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저만 아는 줄 알고 있었는데. 네, 어디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셔야 네. 됩니다. 저는 아시아나 항공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바로 네. 모델인데요. 네, 아시아나 모델 출신 배우들이 많이 이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뭐 박주미 씨라든지 한가인 씨라든지 네. 이보영 씨라든지 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전 다 봤습니다. 이분들 그 당시 항공사 보셨을 때. 실제로 다 보셨어요? 그렇죠. 다 막 구경 가고 그랬죠. 대단하십니다. 또 특별히 그 옛날에 좀 오래전이긴 하지만 네. 일요일마다 짝이라는 드라마가 좀 했었거든요. 9세대시다. 그걸 아시는 거 보니까. 이 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짝이 좀 아시아나 항공을 좀 무대로 해가지고 네. 뭐 김혜수 씨, 이종원 씨, 안재욱 씨 등이 좀 출연했던 드라마를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맞아요, 드라마로 맞아요. 좀 저도 기억이 기억이 납니다. 나요. 네. 네. 그것이 또 회사에 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나라는 네. 생각이 좀 납니다. 그 당시에 이제 후발주자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도 저 아시아나항공이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어요. 뭐 노선 확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난관들이 많았는데 굉장히 많은 홍보에 도움이 됐고요. 이미지를 이렇게 좋게 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명예사원증 드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그렇군요. 너무 아름다우시고 정말 얼굴들이 어쩜 그렇게 작은지 저의 반이더라고요. 네.
사실일 것 같아요. 우리 삼촌에게는 추억이 많은 아시아나 항공 직무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네, 캐빈 승무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입사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학생 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뭐 잠깐 뭐 지원 자격에서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학력은 좀 기졸업자나 2018년 2월 졸업 예정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공에는 아시다시피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학 점수는 딱히 또 제한은 없는데 토익 점수는 반드시 소지하고 또 있으셔야 된다는 거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체 조건은 많이 좀 완화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좀 보통 뭐 신체 조건 옛날에는 뭐 몇 센치 이상 뭐 이런 게 있었지만은 지금은 좀 기내 안전이나 서비스 업무에 좀 적합한 신체 조건을 갖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하나 보는 게 있다면 시력은 교정 시력 1점 이상이 되어야 된다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신체 조건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기내 안전 및 서비스 업무에 적합한 신체 조건이라는 그 조건이 하나 눈에 띄더라고요. 이런 신체 조건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예전에는 명확하게 키 제한을 명시를 했었어요. 162cm. 그다음에 뭐 앞리치라든가 이제 이런 걸 했는데 사실은 뭐 그게 지금도 중요해요. 비행기 기내에 뭐 가보시면 이렇게 탑승을 하게 되면 승무원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때가 많잖아요. 위에다가 이제 짐을 올리거나 그거를 할 수 있는 그 조건이거든요. 그게 그 당시에는 이제 162 보잉사나 뭐 이런 그 항공기에 맞춘 조건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없앴죠. 아마 국가의 어떤 뭐 이런 권고사항도 받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짐을 막 승객들이 다 스스로 올리는 분들도 있지만 도움을 줘야 되는 뭐 청소년이나 뭐 어린이들이 탑승을 했을 때 도움을 줘야 되는데 뭐 키가 안 닿아서 그걸 못 놀린다든지 이러면 좀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뭐 명시는 안 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기준 하에서 지금도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절대 차별이나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뭐 신체 테스트 볼 때 25m 완영, 수영 완영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근력, 배 근력 테스트라든지 악력 테스트 이런 것들을 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그 수영이 없었는데 요즘은 뭐 필수가 되었고 특히 수영은 사실 뭐 입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승무원을 하다 보면 뭐 시차 바뀌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롱런하기 위해서는 수영을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꾸준히 해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 면접관들이 아마 좋게 보실 겁니다. 아마 그 서비스 업무를 하는데 신체 조건이 적합해야 된다는 기준이 그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비상시에 대피시킬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보게 되면 대체로 뭐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약간 뭐 외모 이런 것만 떠오르기도 하는데 실제로 또 보게 되면은 뭐 외모적인 걸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건강해 보이는 뭔가 맞아요. 이게 좀 있더라고요. 좀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금방 쉽게 지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느낌이 있으신 분들이 또 많이 또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승무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우리 여대생들에게는 굉장히 인기 있는 직업이잖아요. 경쟁률이 대단하다면서요. 맞습니다.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이런 곳은 100대 1. 저가항공사는 뭐 기본적으로 200대 1. 아, 기죽으시겠다 혹시. 뭐 이렇게 경쟁. 근데 올해 이스타항공은 340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많이 뽑을 때와 적게 뽑을 때인데 요즘 아마 경제 상황도 반영돼 있고 그럴 거예요. 아마. 어쨌든 굉장히 좀 높죠. 네, 그렇군요. 최근에는 그 남자 승무원, 스튜어드의 지원율도 높아진다고 해요. 그렇죠. 요즘에 저도 학교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컨설팅을 좀 진행하거나 뭐 하다 보면은 한 명씩은 꼭 있더라고요. 좀 이렇게 항공사에 나는 좀 이렇게 스튜어드로 한번 가고 싶다,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항공사의 남녀 그 승무원 비율은 보통은 남성은 2라면 여성이 한 10 정도의 어떤 비율로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승무원 하게 되면 여성을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남성도 있다는 거 한 번쯤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항공사에서도 좀 요즘에 기내에서 약간 이런 각종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는 좀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 안에서 그런 것을 좀 더 잘 할 수 있는 남자 승무원을 선호하는 좀 추세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또 항공사를 좋아하는 승객도 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그 취객이 난동을 부렸을 그렇죠. 경우에 그렇죠. 여자 승무원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제압을 해서 포박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기장님이 같이 와서 했다고 하는데 기장님은 또 이제 비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또 남자 스튜어드가 있으면 또 좋은 그런 해결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태권도라든지 뭐 합기도라든지 뭐 체육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혹은 제가 최근에 만났던 또 친구들 보게 되면 군대에서 약간 특수부대에 있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실제로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인기 있는 직업인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꼭 네. 갖춰야 될 거, 꼭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네. 번째는 서비스 마인드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서비스 마인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랑 다른 차원이에요. 뭐냐면 서비스 직무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네. 다만 실제로 이렇게 상담받고 힘들어서 상담받고 이런 분들 중에 상당수는 서비스 업종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서비스는 제공했지만 거기서 보람이나 기쁨, 만족 이런 걸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마인드란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쁨을 느끼는 것, 이게 그렇죠. 뭐 보답을 받는 것, 이런 게 서비스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단순한 희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자소서나 면접 같은 데서 봉사활동하고 뭐 희생했던 걸 얘기를 하는데 약간은 좀 차원이 다르다고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고가의 상품이잖아요. 네. 솔직히 우리도 돈을 많이 내고 간 곳에서 높은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죠. 그쵸. 그러다 보면 우린 까다로워질 수도밖에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곳에서 서비스하는 분들은 까다로운 손님들을 좀 많이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자존감이라든가 상처를 빨리 좀 회복하거나 스트레스를 회복하는 이런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항공사에서 승무원들한테 제가 또 말이 많아지고 있구나. 근데 아닙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네. 항공사에서 승무원들한테 엄청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오래 좀 다니셔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만두게 되면 회사도 좀 손실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미지가 상당히 좀 중요해서 근데 이미지도 굉장히 밝은 이미지가 중요하거든요. 밝은 거는 그때 가서 뭐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평상시 밝은 사람들이 면접에서 좋은 점수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까지는 아시아나 항공 그리고 캐빈 승무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네. 그렇다면 오늘 컨설팅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면 좋을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많이 보게 될 것 같은데 약간 좀 서비스 직무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맞는 사람인가 그리고 이런 분에서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상황에서 잘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인가 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그런 역량을 갖춘 사람인가 아닌가를 좀 더 보고자 합니다. 네. 네네네. 우리 삼촌은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세 가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걸 이제 좀 여러 가지 뭐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자기소개서에서 그거와 관련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이렇게 좀 컨설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그 아시아나 인재상에 맞는 그런 사람인가 서류를 보면서 좀 점검을 해보고 싶네요.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시아나 항공과 캐빈 승무원에 대한 이야기를 네. 나눠봤고요. 네. 오늘 지원자는 입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네. 네, 셀프 영상을 보면서 얘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라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아이고, 무역통상학과 저 눈동자. 최보경입니다. 많이 좀 움직이지 저는 말았으면 좋겠네요. 오래전부터 승무원을 꿈꾸고 있었는데 승무원이 단지 식음료를 승객분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안전과 그 승객분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도와주는 게 승무원 직업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같습니다. 저랑 꼭 아울렛에서 불확실한데요. 다양한 외국 손님들을 별로 안 만나면서 좋거든요. 서비스를 굳이 저는 해봤는데 승무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굳이 여기서 국내 굳이 상기시킬 손님보다 필요는 외국인 없지 않을까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할 때 더 보람차고 그렇죠. 내 얘기할 시간도 부족한데. 뭔가 이게 PR이라기보다는 인터뷰 문화의 같아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 비행기 안에서 서비스를 해보고 싶어서 승무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떡하지? 아직 소녀소녀한 그런 느낌이 네. 많이 나서 네. 안전을 담당할 수 있을까 사실 우려되거든요. 네. 또 카메라 앞이라서 좀 긴장을 좀 많이 한 것 같고 네. 또 현장에서 그랬으면 또 다른 좋겠는데. 모습을 보여주길 네. 바랍니다. 네. 아, 어떡하지? 승객으로 보여가지고 제가 큰일이네요. 아직까지 너무 승객으로 보여가지고 승무원으로 보여야 되는데. 맞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면접 보다 보면은 정말 승객처럼 보이는 친구도 있어요. 맞아요. 보호를 그런 받아야 되는 것 같이 이미지가 보이면 안 중요한 것 되는데. 같습니다. 네. 네. 그래도 뭐 서류를 보기 전부터 이렇게 실망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아, 그렇다고 뭐 실망한 건 또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고 네. 학생이 많이 긴장을 했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너그러운 마음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너그러울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쉬면서 좀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을 갖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반성하셨어요? 네, 제가 표정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항상 웃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력서 먼저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이력서를 보면 지금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사진 부착이 네.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진은 없습니다. 네. 아시아나하고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사진을 부착하지 않고 있고요. 네. 그 외 항공사는 계속 사진을 부착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기본적인 뭐 사안들이 여기 좀 기입돼서 뭐 특별한 사안은 여기 기입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네네. 기본적인 뭐 시력이라든지 뭐 토익 점수라든지 이 정도는 뭐 이제 회사에서 요구하는 어떤 수준에 네. 좀 적합하게 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회사에서 판단을 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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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내용은 없는 걸로 보아서 자기소개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항목이 이제 지원 동기예요. 네,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500에서 700자 이내인데 저는 700자에 꽉 맞춰서 쓰는 것을 저는 권장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최소 500자니까 네. 되도록이면 꽉꽉 채워서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항상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이제 네. 저희가 자주 얘기는 하는 거지만 네, 항목을 정말 잘 보고 썼으면 좋겠어요. 네, 뭘 원하는 것인가. 그렇죠. 여기는 승무원 지원 동기를 묻는 게 아니라 네, 아시아나항공 지원 동기를 묻는 그렇죠. 거거든요. 맞습니다. 다 달라요. 내용이 그렇죠. 달라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시아나항공 지원 동기가 한 줄 있어요, 맨 위에. 네, 초등학교 때 이용했다. 근데 이런 경험 안 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죠? 그렇죠. 이게 과연 지원 동기가 될 것인가? 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 일단은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사실은 이 패턴을 가지고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기가 이전에 이 항공사를 이용했었는데 스튜어디스 분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그게 인상 깊었다. 사실 이 소재가 열에 한 4, 5명 정도는 정말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항상 학생들한테 이런 건 쓰지 말고 본인이 아시아나항공을 왜 지원했고 아시아나항공에 왜 적합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해달라고 했는데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인상 깊었던 나의 어떤 느낌 정도 수준에서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특히나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또 비교적 스튜어디스 분들 좀 퇴사율이 좀 높은 걸로 좀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시안 항공 지원 동기를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 정말 오랫동안 일할 수 있을 것 같은 또 아시안 항공에서 어떤 비전을 좀 갖고 있는 좀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소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는 영역들이 좀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지원 동기 중에서도 저희가 회사 지원 동기를 묻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회사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를 써야 되는데 네. 지금 아시아나는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강점이다 그랬는데 다른 항공사들도 다 안전을 우선으로 하거든요. 기본이죠.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이거 아시아나만 이렇기 때문에 지원했다는 내용은 좀 와닿지 않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제 면접에서 이거 당연히 압박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뭐 배울 점이 많은 아시아나항공 그러면 뭐냐 그게 이제 이런 측면에서 질문 들어갈 수 있고 네. 저는 분명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런 거 말고 아시아나항공 초등학교 때 이용했던 거 말고 다른 건 없냐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항공사랑 다른 게 과연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저는 하나만 좀 더 지적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제 학생들이 자기소개 쓸 때 회사 이름을 쓰잖아요. 네. 회사 이름을 쓸 때 지금 여기도 보게 되면 아시아나 항공 한 칸 띄고 이렇게 했는데 가급적이면 좀 이런 것도 좀 지켰으면 그쵸. 좋겠다. 네. 그래서 회사 이름이 길면은 자꾸 칸을 띄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회사 이름은 다 붙여서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네. 고유물 명사기 때문에 단어별로 띄우는 게 아니라 네. 이름을 다 붙여서 근데 써야 이런 되겠죠. 것들이 굉장히 민감한 인사 담당자들이 또 있기도 하고 면접상에서도 사실은 이런 거 회사 이름도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러면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본인의 특성과 성장 배경인데 여기에 강점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뭐 아니면 그 인재상 중에 하나라도 딱 뭐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항목을 잘 읽으면 본인의 특성인데 그렇죠. 부모님 소개가 굉장히 많아요. 부모님 식당 소개가 많고 이런 게 아쉬운 거죠. 아마도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약간 이제 글을 쓸 때 내가 직접 했던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약간 구체성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부모님께서 이제 식당 운영을 하시면서 어떤 서비스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나 또한 뭐 그런 가르침 그리고 그런 네. 현장에 잠깐 있었다 정도 느꼈다 정도 외에는 약간은 내용이 좀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이렇게 서류들을 저도 이제 여러 번 보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 저만의 서비스, 저만의 노하우, 저만의 기술 이런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냐? 그렇죠. 그게 너무 궁금하단 그쵸. 말이죠. 그리고 그게 정말 그 사람만의 것이냐? 이제 그런 게 질문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첫 장을 보고 바로 질문이 떠올랐어요. 저는 뭐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례가 뭐예요? 이제 바로 이런 거 나올 수 있고요. 뭐 네. 항상 웃으며 저만의 서비스로 기분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사례를 준비를 해가야 되겠죠. 이제 네. 면접을. 그래서 항상 본다고 웃는지 그러는데. 봐야죠. 네, 또 그렇죠. 네. 그래야 되겠군요. 네. 웃지 못할 상황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거를 좀 못 믿어 하잖아요. 항상 이렇다. 그렇죠. 모든 것을 한다. 뭐 그렇죠. 이런 이야기 꼭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럼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서요. 직무 역량을 봐야 되는 그런 항목입니다. 네. 지원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이유 써야 되는데 적극적인 서비스 마인드라고 썼어요. 일단 제목에서는 저희가 원하는 그런 소재인 거는 네.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네. 여기서는 좀 중국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전달한 것 같고 전반적으로 좀 이 공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700자 정도라면 제가 봤을 때는 한 최소 2개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좀 약간 이러이러한 역량들이 있다는 것을 좀 네. 간략하게 소개해 주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좀 들었습니다. 다만 중국어를 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또 회사에서 어느 정도는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만 네. 기타 다른 부분들도 좀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2번 항목에서도 사실은 서비스를 좀 얘기했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뭔가 좀 뭐 중국어 역량이라든지 기타 다른 역량에 대한 소개도 좀 있었으면 하는 좀 네. 바람이 있습니다. 저 네, 이거 보고 맞아요. 무슨 생각 들었냐면 또 최지연 쌤께서 네. 중국어로 질문하겠다. 해봐라든가 그 생각 들었어요. 당연히 면접관들도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이 계속 이제 포부 같은 거를 매 항목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은 뭐 이처럼 어떤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모시고 싶습니다. 이런 거는 뭔가 항공사 어떤 문구 안내 메시지 같은 그런 내용이지 정말 이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하게 불량채우기에서 모시겠습니다. 뭐 이런 그런 거.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맞춤 서비스가 뭔지가 네. 궁금해요. 이력서상에서 경력이나 관련된 서비스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자기소개에서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네. 갖고 있었는데 네. 어디서 얼마나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한 건지 상황이 일단 나와주지가 않아서 네. 이 아울렛에 아르바이트를 한 것도 얼마 정도 되는 건지 저 잘 모르겠거든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자, 마지막 항목인데요. 입사 후 포부입니다. 너무 많아 이런 거. 네. 일단 추상적이기 때문에 넓은 걸음의 승무원. 보폭이 크다는 건지 약간 이중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3가지를 하겠다고 한 건 이건 사실은 포부라고 볼 수가 없고 네. 뭐에 대한 질문이냐면요. 당신 승무원 돼서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당신은 뭘 할 거니 어떤 자세로 일을 할 거니 그거에 대한 이제 답이 되겠죠. 다짐 네. 이런 거죠. 네. 다짐.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런 걸 많이 묻잖아요. 저가 항공사도 많이 생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뭘 개선을 해야 될지 맨날 고민 중이거든요. 그래서 뭘 개선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도 사실은 굉장히 좀 포부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에서 저는 질문할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며 뭐 이러면서 소통하고 배려하면서 넘치는 인성을 발견하겠다. 그래서 사례도 한번 전 얘기해 보라고 할 거고요. 이 넘치는 인성이 네. 사실 막 자극을 주지 않습니까? 네. 이거 네. 무엇인지 네. 빨리 물어봐라. 이렇게. 소통과 관련된 상황 판단도 한번 시켜보고 싶고요. 네. 질문할 것들이 참 많은 자기소개서입니다. 고맙기는 해요. 질문거리만 만들어주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자기소개서 항목 4개까지 다 봤는데요. 조금 아쉽거든요. 네, 조금 아쉬운데. 저는 이 자소서 보면서 네. 그래도 이제 노력은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서비스라든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식당이나 뭐 여주 이런 곳에서 서비스한 걸 중심으로 이렇게 쓰려고 노력했던 건 좀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나의 서비스 마인드를. 네.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고민을 좀 많이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서 전달력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면접에서도 분명히 좀 문제가 이 상태면 문제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자기소개서까지 다 컨설팅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 면접에 임하기 전에 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질문들을 하실 건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일단은 승무원 면접관들이 던지는 질문은 너무 다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다른 직무에 비해서 특히 이런 질문도 많이 나와요. 그 순발력이나 재치가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막 던지는 거예요. 1차 면접 같은 데서는 주로 이런 걸 예측하겠죠. 승무원 되는데 무슨 준비를 했느냐, 서비스란 무엇이냐 이런 걸 기대하고 가는데 갑작스럽게 국제 정세가 요즘 어떻게 됩니까? 이랬을 때 이 사람이 당황하는지도 보고 너무 다양해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특히 뭐 어떤 항공사에서는 혼밥 혼술 문화 이런 거에 대한 견해도 묻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곳에서는 특정 아이돌 묻고 멤버 이름을 물어라. 이게 아이돌을 잘하느냐 안 잘하는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당황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다양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게 승무원 면접의 그 맞습니다. 질문들입니다. 이게 툭툭 튀어나오는 질문들이 많아서 좀 약간 임기응표로 좀 접근하는 것도 좀 항상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당황하지 않고. 네네.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제가 당한 것 같아요. 지금. 학생회장님은 어떤 질문 하실 예정이세요? 일단 저는 좀 항상 저는 뭐 이렇게 서비스 직군에 있는 친구들이 서비스 경험을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항상 물어보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 본인이 만난 고객 중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맞아요. 고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리고 그랬을 때 본인은 어떻게 행동하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라는 것들. 지금 본인이 어떤 식당을 하셨던 부모님, 가게에서 일했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정도는 또 체크할 수 있는, 가볍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거와 더불어서 또 단골 질문하는 게 최고의 서비스는 무엇이었냐. 그렇죠. 네, 그것도 질문을 하거든요. 네네. 삼촌은 어떤 질문 하실 거예요? 저도 일단 자기소개서 궁금한 것들이 좀 아까 좀 말씀드린 것 중에 많아요. 그래서 궁금한 건 기본적으로 물 거고요. 네. 저는 순발력을 좀 볼 수 있는 질문들을 한번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아, 또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지금까지는 모의 면접, 네, 예상 질문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네. 이제 모의 면접을 해봐야 네. 되겠죠? 네. 네, 모의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